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만큼 미소가 밝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뭔가 웃고 계시지만 눈은 네. 슬퍼 보이는데 오늘 시장 어떠셨을까요? 오늘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주가를 지키면서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외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지수를 약간 끌어내리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향후 좀 주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시장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제부터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점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적인 베팅이 들어갈 타이밍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힌트들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방산이냐 재건이냐 이렇게 잡아봤는데 지난주에 사실 방산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드렸었고 당시에 이제는 재건주를 봐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를 잘 냈습니다. 반면에 방산 종목들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정말 잘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급락 장세를 펼치다 보니까 이거 제2의 바이오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요새 돌아가면서 급락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전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전 소식과 함께 오늘 방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한번 흐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방산 관련 종목을 갖고 계시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대응 전략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중에 빠른 대응 전략이 중요하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임박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60일간 병력을 철수를 하고 휴전에 합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중동이든 우크라이나든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리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분쟁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된 이후에 바로 푸틴과 통화해서 확전을 말아달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종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네. 마이너스 11%가 빠졌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8.7%가 빠졌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내일 양봉을 키면서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크기에 따라서 이 종목을 정리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방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수주 잔고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약세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 테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테마는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천조가 넘어요. 비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건설을 살려야 사실 우리나라 그 경제를 부양하는데 가장 편하거든요. 건설 경기를 살려야.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여기에서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건 테마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앞으로의 추세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모멘텀이 정말 잘 살아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머스크의 한마디에 같이 날았잖아요. 네. 드론 관련된 종목들은 실질적인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테마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드론 같은 경우는 테마적으로 움직인다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제가 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말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차 전지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반도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좋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갔는데 그렇죠. 지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드론 테마가 연속성이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드론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방산 종목들이 빠지는 대신 올라온 테마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적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테마상의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라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겨볼게요. 약속의 11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WTI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3% 밀리니까 오히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날아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키워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잡아봤는데,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날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없다. 봅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미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다 그렇죠. 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본방송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다 네.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도달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고요. 종가까지도 고가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부근이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상으로 좀 고점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주식 격언 중에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얘기가 있듯이 아직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연초에 이미 조건부 승인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국가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13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지금 유럽연합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승인이 되면 미국도 바로 되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쪽에서는 이제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아시아나 항공이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부채 비율이 합병을 통해서 재무 안전성을 가져가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대한항공도 이 합병을 통해서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공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앵커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WTI가 지금 네.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유 같은 경우도 지금 싸게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의 확대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된 유가에 안전된 유가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객들도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그 전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행 수요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항공 화물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항공주 쪽에서는 사실 악재를 찾기가 사실 더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주 당분간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격언을 짚어주셨는데, 뉴스에 팔아야 될까요? 합병 이슈가 나오면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쯤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 짜주실까요? 일단 지금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를 했던지 그렇죠. 52주 신고가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바로 또 상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위에 저항이 있는데 그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는 어쨌든 시장의 수급이 뒷받침돼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상단 뚫기 어려운 그 저항을 어느 정도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진에어는 9%대 시원하게 올랐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저희 멘토님께서도 최근에 짚어주신 추천 종목이 아시아나항공이었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 키워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플리토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AI 솔루션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AI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좀 AI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멘토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AI 지금 기술 자체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실 뭐 미국을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AI 패권 그리고 반도체 패권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 같은 경우는 기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수혜를 받는다.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볼 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오늘 관련해서 사실 플리토가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그동안 플리토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58,000원부터 지금 뭐 10,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반등은 물론 상한가를 갔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약간 좀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이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산업 전반에 대한 걸친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그리고 지원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AI 관련된 산업군을 이제는 조금 빠르게 키우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발전과 그다음에 활용을 촉진을 하면서 AI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신뢰 기반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전에 AI 관련된 종목으로 뭐 셀바스 AI도 있고 뭐 폴라리스 AI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론 하방을 제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별로 없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조금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플리토 같은 경우는 오늘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멘텀을 이어받을 것인가 주가 차원에서 본다면 기술적인 반등의 차원이 더 커 보인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주식 멘토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상단에 02-2128-8547번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다양한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진단 보내주시고요. 저희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02-2128-8547번 전화번호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을 5,600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 25% 들고 계시고 지금 종목들 보니까 4가지 종목 중에서 1가지 종목만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조선주네요. 조선주는 확실히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오일, LIG 넥스온 오늘 좀 급락한 종목이고요. 우진엔텍까지 지금 파란불이 잔뜩 끼어 있는데 사연 한번 보니까요. 3년 정도 돼 가시는데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각화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쪽 매수하는 건 어떤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멘토님께서 요새 반도체랑 2차 전지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혹시라도 종목 교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 종목들은 다 좋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면서 추가 매수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만 한번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황에서 LIG 넥스원에 대한 부분은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내일 그 대응을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종목은 유지한 상태에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지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종목씩 짚어보면서 혹시라도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이따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조선 관련된 종목 HD 현대중공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좋은지 목표가를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는 게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5만 원 정도를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HD 현대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좀 그렇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LNG선이라든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이나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서는 사실 뭐 현대중공업이 뭐 글로벌 리더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필리핀이나 페루 등 이제 여러 국가의 군함, 호위함, 뭐 경비함 등을 수주를 받으면서 방산 쪽도 좀 진출을 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방산 쪽으로 엮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추세의 흐름상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뭐 21선도 지금 도달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21선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지지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에는 좀 끌고 가시면서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권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보유하면서 좀 추세를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트럼프발 폭풍이 불어닥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불렸던 종목들도 많이 급락이 나왔는데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대 밀림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 주셨고 2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혹시라도 25만 원 터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022128-8547번을 통해서 빠른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한 개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제유가 하락에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이런 쪽 원래 옛날 에너지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S-오일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S-오일 지금 현재 구간에 그래도 손해가 가장 적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보실까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네.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이 굉장히 높아요. 배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6%가 넘어갑니다. 배당이.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좀 그런 어떤 메리트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석유 생산량을 최대로 늘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CQ를 굉장히 많이 해서 최대로 생산을 하면서 에너지 강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유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펙에서 또 감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석유를 리터당 시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됐던 그 유가보다도 지금 좀 아래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가는 어떤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유가의 하락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외국인 투자 지분이 굉장히 높아요. 76%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아남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연계돼서 배당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 정유 부분이라든가 이제 LPG, 휘발유, 납사 매출도 지금 약간 감소를 하고 있어서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조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좀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후에 좀 추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매수가가 지금 근데 높지가 않아요. 매수가가 지금 62,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만약 중장기로 배당을 목표로 하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끌고 가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다른 포트로 교체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아람코 이슈와 함께 어느 정도는 조절할 것이기 때문에 WTI 급락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좀 우려감이 많이 키워졌던 종목이죠. LIG 넥스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빠졌는데 사실 제가 7월 달에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7월부터 9월 초까지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때 30% 정도 밀리고 나서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고,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오늘 종가 부근까지 살펴봤을 때 한 25%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나서 시원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여기서 더 빠지면 약간 이제 그 투자 심리가 꽝꽝 얼면서 네. 공포 매물이 나올 거예요. 공포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굉장히 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와야 돼요. 내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평선을 다 깼어요. 다 깨고 지금 하락한 부분이라서 추세상으로는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일단은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꼭 방산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드론 쪽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LIG 넥스원은 드론도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및 뭐 무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AI 기반된 무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론이 어떻게 보면 방산 이슈로 급등을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IG 넥스원은 좀 내려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 쪽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UAM이라든가 드론 택시죠.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사업 영역을 이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잔고도 19조 원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 전망은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오늘 약간 이슈적으로 휴전 이슈로 좀 내려온 부분인데 내일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다. 지금 당장은 일단 보유하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종가 부분에 그래도 좀 많이 줄여주긴 했습니다. 많이까지는 아니네요. 10% 정도가 저가였고 종가 부분이 8% 정도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LIG 넥스원이 3시쯤에 좀 장마감 직전에 전달돼 온 소식이 페로해군의 함정용 종합 솔루션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게 내일 긍정적으로 반영될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선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내일 혹시라도 추가적인 밀림이 나오게 된다면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에 대한 내용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진엔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600원에 20% 비중 들고 계신데 이 종목이 가장 손해가 큽니다. 30%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 우진엔텍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진엔텍은 일단 원자력 관련된 종목이죠. 사실 원자력 테마는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력난이 이제 굉장히 심해질 거거든요. AI가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광, 수력, 뭐 화력 이런 걸로는 간헐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에너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원자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형 모듈 원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냉각수를 바닷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바닷가에 지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소형 모듈 같은 경우는 수도권 안에도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SMR에 대한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SMR에 대한 글로벌 원자력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우진엔텍뿐만이 아니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아직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우리기술이라든가 우진엔텍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우진엔텍은 원전뿐만이 아니라 원전 해체 이슈도 있습니다. 이 노후된 원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년, 30년 지난 이런 원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원전에 대한 해체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체도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진엔텍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진엔텍은 여기에서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지금 다른 테마가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이 지금 못 붙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발생된다면 여기에서는 좀 강한 흐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은 지켜낼 것 같아요. 이 하방은 지켜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면서 수익권에서 좀 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손절하실 필요 없고요.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본전 이상에서 좀 전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사연자님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을 매수하시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현금 비중과 함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 신규로 매수하실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그 섹터는 나중에 보고 지금 새롭게 들어가 보자 하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군에서는 제가 삼성전자를 네. 얼마 전에 공략을 했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은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손절없는 종목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네. 네, 크라운 혜택홀딩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 2024년도에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를 하면서 실적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높은 브랜드와 이제 신뢰도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매출을 잘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PER이 1.8배 그리고 PBR이 0.2배로 시장 대비해서 동종업계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바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캔들이 약간 이상한 캔들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음봉이 굉장히 큰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 캔들이 만들어질 때 움직임상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슈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듯한 느낌이니까 이 종목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손실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그 현금 보유 비중 25%에서 한 10% 정도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라운 혜택홀딩스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확실한 수익권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수익을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종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47번을 통해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시장이 수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테마가 막 3개, 4개 도는데 그 테마로 이동할 때마다 수급의 이동이 생길 때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 3분, 5분 만에도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또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위험한 시장이다. 그리고 이기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지지 말라고 제가 이기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 우리는 편안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시장을 이기려면. 근데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그리고 종목을 컨택할 때 어떤 종목을 컨택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을 이끄는 지속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물립니다. 그러면 본전에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지속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을 이끄는 지속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인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AI라든가 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보자. 이 실적은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거의 초를 다투는 싸움인데 그 상황에서도 실적은 보셔야 돼요. 이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상승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단봉에 쏘아 올릴 때 단봉에 쏘아 내리는 그런 경우도 확률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뭐 자세하게 보기 어려우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만이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변동성 큰 장에서는 우리가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 이게
왜 최근을 붙였냐면 우리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상승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의미예요. 거래량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주가가 이제 뭐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만 원짜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함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싸게 사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이저의 누적 수급인데 우리가 1%, 2%, 3%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50%, 뭐 100%, 200%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큰 상승을 이뤄낼 때는 메이저의 수급이 항상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의 누적 수급은 항상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 메이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 외인도 있을 거고요. 기관도 있을 거고 뭐 스마트 머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매일매일 종목마다 체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다들 바쁘시잖아요. 이런 거 다 챙겨보기 어려우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하단 참고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 30% 이상은 단기 트레이딩 할 때예요. 단기 트레이딩. 방금 말씀드렸듯이 3분, 5분만 해도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변동성 보면서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약간 리스크를 완화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예요. 그럼 30%면 300만 주잖아요. 300만 주 거래량이 그 정도 이상이 나온 종목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그런 종목에서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도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꼭 확인해보고 단기 트레이딩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 그동안 제가 이 편안한 매매를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스입니다. 라파스인데 라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슈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7월에 제약바이오의 시작을 알렸던 그런 섹터군이었죠. 지금 앞에 보시면 이 흐름이 횡보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락 흐름입니다. 하락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음 날도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캔들에서 시초가 15,920원에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한 10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4거래일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요 앞에 흐름이 지금 하락 흐름이죠. 이평선이 다 역배열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옵니다. 윗꼬리를 그리긴 했지만 이 시초가가 지금 11만 2,200원에서 지금 최고가 16만 1,8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시초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10만 원대예요. 그래서 이날 들어왔던 거래량은 굉장히 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략을 그 이후에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 공략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이후에 굉장히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우상향 흐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캐시카우가 우루사도 있고요. 굉장히 보톡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인데 여기에서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 이후에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웅제약과 비슷한 흐름이죠. 시초가 4750원에 들어가서 최고가 67,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55%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 오늘 방산주가 좀 빠지면서 좀 안
흐름 보였습니다. 좀 오늘 많이 빠지긴 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이슈도 있지만 사실 철도 대장주예요. 철도 대장주기 때문에 지금 지상 구간에 있는 철도를 지화하는 수도권에 있는 지화하는 그런 계획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수십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이슈를 받을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건설이 들어갈 때 철도가 먼저 깔려야 물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인데 여기에서 공략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 좀 시장을 이기면서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때도 시장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투심을 좀 못 살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수가 96,00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164,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70%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화면은 제가 본방송에서 종목 포트폴리오 진단하면서 이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매수가를 96,000원을 드렸는데 이 캔들의 거의 시초가 부근입니다. 시초가 부근이고요. 제가 목표가 1차, 2차를 드렸는데 하나, 둘, 셋, 4거래일 만에 요 캔들에서 2차 목표가까지 다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인데 이것도 교체 의견 드렸던 종목인데 다음날 시초가를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 시초가 공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공략을 했는데 12,350원에 진입을 해서 그날 바로 15%가 상승하면서 최고가 14,190원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인데 녹십자도 지금 매수가 166,500원에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해서요. 최고가 181,800원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본방송에서 교체 의견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12월에 이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이미 미국에 있는 약국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보험사, 3대 보험사 처방집에 등재가 될 정도로 지금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진출 이후에 지금 남미 진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FDA 승인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이제 찍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녹십자는 지금도 좀 괜찮은 상황이다.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많이 흔들리고 좀 내려오면서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인데 한올바이오파마도 공략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45,50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52,0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올바이오파마는 대주주가 이제 또 대웅제약이죠. 그래서 대웅제약과 또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두 기업이 함께 시너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전에 큰 흐름은 없었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봤던 종목이고요. 공략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해서 5거래일째 되는 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그전에 없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여기에서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2,760원에 진입을 해서요. 최고가 18,800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한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50% 상승하는데 걸린 시간이 7거래일밖에 안 돼요. 여기 상승 시작한 후부터 요 뒤까지 하면은 한 12거래일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콜레라 백신 관련주인데 이 콜레라 백신이 그 전과 다르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콜레라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빨라져가지고
그 전에 우리 그 10년 전 10년 동안 4천만 도즈가 지금 백신이 사용이 됐는데 그게 지금 1년에 4천만 도즈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10년치가. 그렇기 때문에 유바이로지스 같은 경우는 콜레라 백신을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점유율 100%예요.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독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숫자적으로 좀 찍힐 거예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사실 3분기 실적이 발표된 날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좀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상반기도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년치 물량인 4천만 도즈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2030년도까지는 매년 8천만 도즈가 필요하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독점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충분히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HD 현대건설 기계인데 오늘 되게 좋은 흐름 보였어요. 오늘 되게 좋은 흐름 보이면서 최고가 66,500원 부근에 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는 저희가 55,300원에 진입을 했어요. 신규 매수로 의견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최고가 66,5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HD 현대건설 기계 포함해서 HD 현대 그룹 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흐름이.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뭐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현대건설기계 말씀드릴 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5천조 정도가 지금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받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만큼 앞으로 좀 좋은 흐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앞전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였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한 번도 공략을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공략을 요 지점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만 원대를 찍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52주 저가 찍을 때 들어갔습니다. 예, 매수가가 52,200원이고요. 52,200원이고 그 이후에 최고가 58,900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17%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방송할 때도 요 갭 구간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앞에 4자리는 못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이제 조금 챙겨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젠슨 항의 발언과 함께 좀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BM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하게 되면은 TSMC가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 부분도 어느 정도 일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가 발전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3나노 공정부터는 삼성전자가 좀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여기서부터도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 사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 HBM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좀 좋은 흐름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다 알아봤는데요. 지금 제가 앞서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컨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이 어렵고 수급이 부족하고 거래 대금도 적다 보니까 지금 밸류보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은 미장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국장을 정말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사실 본업들이 있으시고 하니까 바쁘시니까 챙겨보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그런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종목부터 기법 자료까지 다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와서 저와 함께 하시죠. 네. 네, 오늘 밤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첫눈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진짜 크리스마스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 눈이 올까 이런 부분을 기대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멘토님께서 11월 충분히 많이 빠졌고 이제는 한국 증시가 충분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 강력하게 베팅할 구간이다 라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상세한 종목 상담 듣고 싶으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47번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근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대설특보 소식도 전달되고 있는 만큼 꽁꽁 챙겨서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